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여기 이 교회가 오랫동안 이 한국에서 오시는 스칼라 분들, 스칼라 자녀들 섬기는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지난 2, 3년 동안 약간 부진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힘을 합쳐서 도움의 손길을 또 이렇게 펼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준비도 이렇게 장식도 많이 하시고 내일 모레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학교 적응하는 데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계시는 동안 줄곧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스페이스도 많이 있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여러 그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많이 개발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개괄적으로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제가 교육청에서 뵙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내용 외의 것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많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이 스쿨은 스쿨 디스트릭트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행정기관입니다. 연방 정부에 뭐 속해 있거나 또는 주 정부에 속해 있지 않고 독립된 그런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그 자치기관인 퍼블릭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쿨 디스트릭트마다 다 주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틀 안에 있긴 하지만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래서 어떤 스쿨 디스트릭트, 여기 가까운데 보면 여기 홀스빌 스쿨 디스트릭트가 있는데요. 거기는 일주일에 4번만 학교를 갑니다.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정부에서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자체적으로 그 스쿨 디스트릭트가 결정을 하게 되는, 그래서 콜롬비아 퍼블릭 스쿨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뭐 스쿨버스 어떤 계약한다든지 학교를 7시 20분에 가든지 30분에 가든지 초등학교가 9시에 갈지 8시에 갈지 이런 것도 다 콜롬비아 퍼블릭 스쿨 자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들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은 연방 정부에서도 오고 주정부에서도 오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교육부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연방 정부에서 오는 예산은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는 25%, 나머지 예산 65% 정도 이상은 이 자체적으로. 근데 어떤 그러면 세금으로 이 콜롬비아 퍼블릭 스쿨 디스트릭트가 움직이냐 하면은 재산세입니다. 프라퍼리 텍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프라퍼리 텍스를 내시게 됩니다. 어떤 프라퍼리가 있으시냐? 자동차가 있으시죠? 자동차 텍스를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안 내세요. 1월 1일 소유 시점으로 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오신 분들은 내년 7월에 가시는데 내년 보통 이제 연말에 내셔야 되는데 내년 7월에 가시니까 미리 내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꼭 저희 센터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청 그 예산의 일부가 이런 프라퍼리 텍스로 나오기 때문에 꼭 내고 가셔야 된다. 안 내고 가시면 나중에 이자도 붙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7월에 내고 가셔야 되고, 많은 여기에 집 소유자가 있죠. 홈오너가 있습니다. 홈오너 뭐 저뿐만 아니라 홈오너들인데 그 홈에 대한 그런 프라퍼리 텍스를 또 매년 한 1%, 그러니까 뭐 1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한 1000불 정도의 세금을 내겠죠. 100만 불짜리 집도 콜롬비아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0,000불 이상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돈이 모여서 콜롬비아 퍼블릭 스쿨의 예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교육의 양극화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은 부자 동네는
그만큼 펀딩이 많이 되니까 연방 정부에서 돈 안 받아도 주정부에서 돈이 안 받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많은 프로그램들을 무상으로 할 수가 있죠. 콜롬비아 퍼블릭 스쿨도 예산이 뭐 아주 풍부하진 않지만 풍부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스쿨에서 서머 스쿨을 6월에 무료로 한 달 동안 하고 있죠. 다른 지역은 안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고요. 하더라도 돈을 받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들 지금 다 무상으로 교육받는데 지금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아이 하나당 한정된 예산이 17,000불입니다. 1년에. 그러니까 지금 두 자녀는 34,000불을 공짜로 받고 계시는 거고요. 세 자녀는 51,000불을 공짜로 받고 계시는 겁니다. 거의 미국의 거의 모든 지역이 한 아이당 뭐 도시는 뭐 시카고 같은 데는 한 2만 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15,000불에서 2만 불 정도의 퍼블릭 스쿨에 들어가는 비용, 한 학생당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보면 여기서 이제 슈퍼 인텐던트라고 하는데요. 교육청장이죠. 교육청장인데 이 사람들은 전문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교육학 박사를 하고 전문 교육 선생님도 물론 했겠지만 교육 행정의 이제 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프로페셔널 잡으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처음에 뭐 박사 받고 처음 시작은 뭐 어시스턴트 슈퍼인텐던트 뭐 이런 부터 시작을 하겠죠. 부교육청장, 뭐 조부 교육청장으로 시작을 해서 쭉쭉 쌓아서 이제 교육청장까지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교육위원 7명의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민들이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나가셔서 당선이 되면 근데 다 무보수예요. 다 명예직이고 여기 커뮤니티를 위해서 본인들이 봉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는 콜롬비아 교육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위원으로 출마한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이 이제 교육위원이 확정이 되면 이분들이 임기 제한 없이 계속 연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교육청장이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다른 곳들도 대부분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는 이제 대학이 3개나 있고, 콜롬비아 사립대학 콜롬비아 대학이 있고, 또 스티븐스 칼리지라고 여자 대학이 있고, 미주리 주립대가 가장 큰 대학으로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 주민들이 교육에 관련된 종사자들이고, 또 종합병원도 2개나 있기 때문에 병원 종사자들도 많이 있어서 미국의 지금 대졸자가 25세에서 64세 사이에 미국 사람들의 대졸자가 한 4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숫자죠.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다고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대졸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전체 25세에서 64세로 따지면 미국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56%니까 미국에서 한 10대 이상 스마트한 도시다라고, 대졸자가 많은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 미국 사람들도 이제 많이 배우신 분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이제 높죠. 그래서 콜롬비아 퍼블릭 스쿨은 뭐 풍부한 재정, 또 부모님들의 관심,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의 질이 높은 그런 학군으로, 그런 스쿨 디스트릭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꼭 그걸 어떤 수치로 점수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미주리 평균이나 내셔널 평균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높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자녀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안심하게 양질의 교육을 잘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저희가 물론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하지만 또 여행을 못 가본 그런 나라들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아프리카나 사우스 아메리카, 이런 뭐 중동 이런 데는 여행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곳에도
간 것과 다름없는 그래서 이 콜롬비아 퍼블릭 스쿨에는 65개의 언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는 레퓨지에 대한 굉장히 좀 오픈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City of Refuge라고 저희 이제 센터에서 나중에 방문도 할 예정인데 그 난민을 돕는 난민들의 안전된 정착을 돕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곳곳에 퍼블릭 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얀마도 있고 보스니아, 수단, 그래서 다양한 오늘도 보니까 저희 몇몇 자녀들이 시험을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흑인 학생 또 남미에서 온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인종의 또 나라의 학생들과 같이 함께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글로벌 마인드를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 퍼블릭 스쿨에는 초등학교는 21개, 중학교는 7개, 고등학교는 이제 4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와 있는 자녀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초등학교는 팩스턴 킬리, 페어뷰, 락브리지 이런 학교 세 학교에 집중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스미스턴, 젠트리 이런 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히크만이나 락브리지 2개 학교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PS 이제 학생 중에서 한 1,500명 정도의 학생이 인터내셔널 학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험을 봤는데 이제 ELA 시험을 보아서 초급, 중급 뭐 이렇게 또 면제 이런 식으로 반편성이 되고요. 시험에 따라서 이제 다 결정이 돼서 이제 시험 보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시험 결과지를 갖고 학교에 가셔서 이제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은 이제 과목도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학교 이제 아직 안 가보신 분들도 있고 가보신 분들도 있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결과지 받으시면 학교 방문해 이번 주 내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벌써 학교가 개학이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알아셔야 될 것은 선생님하고 학부모 상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11월과 2월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오신 분들은 1월에 오시는 분들은 학교 가자마자 학부모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할 만한 특별한 내용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 지금 오신 학부모님들은 11월 되면 이제 3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아이가 잘 적응했는지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잘 이제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콜롬비아 퍼블릭 스쿨은 통역사를 전문 통역은 아니지만 한국어를 잘하는 통역사, 중국어를 잘하는 통역 하시는 수 있는 분들을 발런티어로 또는 페이까지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학부모와의 상담을 하도록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월쯤 되면 그 학부모 상담하는 날짜와 시간을 이제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날짜와 시간을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통역이 필요하시면 통역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하셔서 짧은 뭐 면담 시간이긴 하지만 잘 면담을 11월에 하시고요. 또 이제 2월에도 하게 되니까 그때도 이제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주리는 그 액세스 테스트라고 그 미주리 전체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때 이제 하면은 그 영어라든지 또 수학 그 능력에 대한 평가가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자녀들이 참가해서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LL에 대해서 ELL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부분 다 지금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제 참여하시게 되는데 셸리 페어라고 그 교육청에서도 시험 볼 때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여선생님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경우도 있고 이제 아니신 경우도 있었는데 그분이 담당 총 다 디렉터 돼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셸리 페어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고 또
우리 소장님, 우리 김상순 소장님의 그 부인 세라 킴이죠. 킴 씨니까 세라 킴 선생님이 ELA 선생님이세요. 팩스턴 킬리에 거기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지금 ELA 선생님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국어로도 예,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보 아마 받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1년이니까 이게 해당되냐 그런데 그 아이에 따라서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 기프티드 에듀케이션인데 뭐 한국으로는 영재 교육인데 이제 한국처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봤을 때 이 아이는 기존의 이런 일반적인 교육으로는 이 아이의 어떤 그 탤런트나 이런 능력을 다 채워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특수 교육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가끔은 이제 부모님한테 이 트리플 E 시험을 보라 하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 받으시면 예, 시험 보시고 해당이 되면 예, 다른 학교에 예, 수업 받다가 이제 다른 시간에 이제 이동해 가지고 기프티드 에듀케이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우리 스칼라 분들 자녀 중에서 이렇게 해당된 분들도 있어서 예,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여름 방학에도 이제 트리플 E 뭐 서머 아카데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당이 되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여기 중학교 6학년, 7학년, 8학년 자녀들도 있는데요. 이제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학교에는 없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 커뮤니티에 있는 여러 그 방과 후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용하셔야 되고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 지금 고등학생 자녀는 없고 중학생 자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중학생들은 학교마다 예, 그 다른 그런 엑스트라 그런 소셜 클럽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그 스미스턴 학교에 그걸 나열을 했는데요. 뭐 치어리딩이라든지 크로스 컨트리, 뭐 풋볼, 발리볼, 바스켓볼 이런 그 애틀레틱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 한국 아이들 뭐 크로스 컨트리 같은 거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클럽으로는 아처리, 양궁이죠. 뭐 보드 게임, 빌더스, 뭐 스팀, 매스, 퀴즈볼,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예, 디베이트, 스튜던트 카운슬, 학생회죠. 예, 뭐 티어터, 연극반이죠. 뭐 이런 반에 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학기 시작이니까 거기에 보면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해당 선생님과 이메일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면 저런 활동을 통해서 미국 친구들과 또 친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Q&A 세션에 더 조로한 내용들을 가지고 더 말씀을 한번 우리 정은숙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중고의 그 스타트 타임은 다 다릅니다. 지금 팩스턴 킬리하고 페어뷰 엘리먼터리 스쿨은 8시 20분, 그 다음에 3시 20분에 끝나고요. 락브리지는 7시 40분에 시작해서 2시 40분에 끝나고 젠트리와 스미스턴은 7시 25분에서 2시 35분, 예,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8시 55분에서 4시 5분 이렇게 다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스쿨버스를 이제 보내시면 거기에 한 30분 일찍 또 태워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마치는 시간은 또 30분 이후에 예, 집에 도착하는 거의 그런 일정으로 이제 버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다 본인의 전화번호 또 양 부모님의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메일 이런 정보들을 다 그 학교 등록하실 때 입력을 잘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시로 이 메시지가 옵니다. 이제 가장 흔한 메시지는 아이가 아팠을 때 예,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양호 선생님이 보시고 얘는 지금 감기가 걸렸거나 또는 복통이 있어서
학교에 있어서 수업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부모님한테 바로 연락이 가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센터에서 수업을 받으시거나 또는 뭐 제퍼슨 시리에서 이제 직무 훈련을 하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픽업이 불가능하시면 거기에 그래서 이머전시 컨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머전시 컨택은 그냥 뭐 아는 사람 적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못 갔을 때 이제 가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양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고 양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이 이머전시 컨택에 전화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모님들이 연락이 안 돼서 지금 당신한테 전화하는데 픽업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 이머전시 컨택에 있는 분이 부모를 또 연락을 해보고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분이라도 가서 아이를 이제 픽업해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학교에서 전화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문자가 가는 경우에 전화는 이제 스팸이 하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게 학교에서 온 전화번인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콜롬비아 퍼블릭 스쿨은 대부분 다 573-214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전화번호가 573-214로 오는 번호면 받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받으셔서 하시고 제가 또 좀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아프면 미국은 이제 학교를 못 오게 하는 게 안 가게 하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때만 해도 예, 아파도 배워야 된다 해서 학교를 갔는데 예,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면 학교에 이제 보내지 마시고 그 대신 이제 오피스에 전화를 하셔서 우리 아이가 아파서 못 간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만 취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혹시 몰라서 이제 아이들 마스크 쓰고 이제 그 보내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마스크가 문화적인 차이가 큽니다. 미국하고. 미국에서는 이 마스크를 아픈 사람이 쓰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쓰기보다는 그래서 그 팬데믹 때도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를 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마스크 썼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그 앞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그냥 아프지 않는데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써 보내겠다고 하는 거는 좀 잘 지혜롭게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프지 않는데 무조건 세워서 보내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너 아프냐고 하면서 놀릴 수도 있고 뭐 아프지도 않은데 뭐 아프지 않느냐 이렇게 근데 왜 왔냐 학교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예, 아프지 않은데 쓰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소통, 선생님하고 소통이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다 이제 한국은 뭐 카톡도 있고 하고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생님하고의 소통은 이제 이메일로 하셔야 되고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 빨리빨리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오늘 보냈는데 답이 없다. 이렇게 보통 한 2, 3일, 3, 4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주말을 낀다면 주말이 넘어가야 되겠고 예,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그 사람들이 순서대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답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하셔야 되겠다. 예,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의 번호를 그 텔레폰 번호를 예, 공유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그 자기의 그런 사생활 차원에서 예, 공유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요새는 뭐 그런 그 문화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미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예, 그리고 초등학생은 금요일 날 귀가하면서 선생님이 프라이데이 폴더라고 폴더를 항상 가방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커멘트를 달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이번 주에 뭘 했는지 그런 것도 달아놓고 어떤 특징적인 것에 대해서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부모 페어런트 커멘트 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뭐 했는지 저도 지금까지 그게 기억이 나는데 약간 의무감으로 하긴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주말에 뭐 했다 라가지고 적는 뭐 한 두세 줄 정도 되는데 예, 뭐 주말에 세인루이스 동물원에 놀러 갔다 또 주말에 뭐 어디 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선생님이 학생이 뭘 하는지, 예, 그래서 선생님하고 잘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마다 다 페어런츠 그 어소시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시면 이제 그런 부스 같은 게 차려져 가지고 도네이션 기부도 하라고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많은 돈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5불이나 10불이라도 하시고, 또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많이 이제 원합니다. 그래서 가셔서 영어가 뭐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적극적으로 그 프라이데이 폴더에 뭐 하는 행사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거에 대한 그 안내가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계속 소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이제 이미 이제 그 1년 캘린더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1년 캘린더에 보면은 그 얼리 릴리스라는 그런 날짜가 몇 개 있습니다. 1년 중에 한 몇 개 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일찍 나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스쿨버스를 타고 오면 좀 더 일찍 집에 오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얼리 릴리스 할 때 시간들 그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가끔 겨울에 이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눈이 좀 와가지고 근데 좀 녹아서 아침 일찍은 좀 어렵지만 좀 시간이 괜찮으면 지나면 이제 수업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레이 스타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초등학생은 9시 40분, 그러니까 10시 20분이고요. 그러니까 9시 40분은 락브리지 엘리먼트리 스쿨. 예. 중학교는 9시 25분, 고등학교는 10시 55분. 이렇게 레이 스타트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때 맞춰서 이제 뭐 버스도 오겠고요. 예. 또 부모님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데려다 줘도 되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는 이제 레이 스타트를 하면 예, 첫 교시 9시 15분 수업은 안 하고 10시 45분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는 작년에도 스노우데이가 5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5일을 다 썼거든요. 근데 점점 더 이 쓰는 뭐 횟수보다는 그 정도가 좀, 그러니까 폭설이, 예전에는 폭설이 와야 스노우데이를, 그러니까 학교를 노스쿨을 했는데 요새는 조금만 와도 이제 노스쿨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쓰는 날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죠. 학교를 안 가니까. 예, 그래서 겨울에는 그런 날을 기다리는데 예, 부모님들은 힘드시죠. 예, 그래서 더 no more snow da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월 여기 이제 미조리 날씨 자체가 예, 약간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눈이 와서 사고가 나는 것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결정을 예전보다는 좀 더 제너러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스쿨에서 근데 노스쿨이 이제 그 5일만 뱅크를 해놨기 때문에 5일이 지나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노스쿨을 하더라도 이제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바뀌는 그런 형식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제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쓰면은 이제 방학이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중학생 처음 되는 학생들 6학년, 고등학생 처음 되는 9학년 학생들은 점프 스타트를 이제 퍼블릭 스쿨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그날이거든요. 콜롬비아 퍼블릭 스쿨 전체적으로는 이제 화요일이 시작하는 날이고, 예,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예, 버스를 그때 타시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버스 회사랑 예, 전화 연락을 이제 이번 주에 예, 스쿨 아이디 학생 스튜던트 아이디 맡으시면 예, 전화하셔서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타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첫날은 아이들 학교에 이제 데려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태워서 이제 학교에 보내기 때문에
뭐 장사진을 이렇게 긴 차들이 나래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힘드시니까 오래 기다리고 학교 주차장에 이제 차를 세우고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학교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쿨 서플라이 리스트는 월마트에 가면 구하셔서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콜롬비아 퍼블릭 스쿨 그 아카데믹 캘린더 저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요번에 그 주정부에서 이제 주지사가 공표를 해가지고 11월 11일 베터런스 데이를 주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퍼블릭 스쿨이 이제 그 놀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대학은 노는 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해서 저희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부분들이 약간 이제 1년밖에 안 계시기도 하고 1년 반, 뭐 길어야 2년이기 때문에 아이들 영어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심적으로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영어가 약간 그 이런 그 곡선을 이렇게 그려서 영어가 이제 한 시간이 지나면 한 학기만 딱 지나면 영어가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는 게 눈에 띌 정도로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 아빠 영어 발음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아이들이 금세 늘기 때문에 너무 영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라. 그리고 실제로 ELL 전문가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저한테도 꼭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오히려 영어를 빨리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고, 집에서는 집에서 영어 빨리 늘기 위해서 집에서도 영어 하자 하는데 그거 좋은 방법이 아니다. 집에서는 한국어를 많이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시는 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주말이나 또는 주중에 그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한국말로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시는 게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늘어나고 실력이 늘어나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튜터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잘 결정하셔서, 사실은 이제 튜터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또 저렴하게 또 영어 튜터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또 중학생 자녀들은 숙제라든지 이런 게 좀 어사인먼트들이 부모님이 도와줘도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튜터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주변에 또 뭐 센터나 이런 뭐 교회나 이런데 이렇게 아름아름 하시면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모님께서 자녀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기 미국 여기 콜롬비아는 특히 많은 것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뭐 승마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운동까지, 뭐 라크로스라든지 한국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희귀한 그런 뭐 악기까지, 하프 뭐 이런 것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으셨지만 이제 그럴 시간이 있으시니까 자녀들하고 얘기를 해서 뭘 배우고 싶어 하는지, 또 그런 것도 통해서 기간이 짧으시니까 진짜 여기서는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짧으시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아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배울 수 있는지 해서 이제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영어가 그냥 그 삶에 학업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일환으로 그러니까 리빙 잉글리시로 잘 그냥 되어가면서 몸에 스스로 이렇게 체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팬데믹 때 사진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부도 하고요. 즐겁게 하여튼 즐거운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져서 한국의 그 문화를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한국 홍보대사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행사도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세인루이스에 가면 추석 페스티벌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에 뭐 유명한 K-팝 가수도 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거든요. 센터에서도 그 야구 경기 보러 가기도 하고, 거기에 이정우 선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진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세인루이스의 그 프로 축구팀 있는데 세인루이스 시리라고, 거기에 정상빈 선수라는 선수가 올해부터 이제 뜁니다. 그래서 1년 계시면 제가 프라미스 할게요. 내년에 손흥민 선수가 캔사스시티나 세인루이스에 올 거거든요. 제가 표 구입해서 사인업 하도록 할 테니까 손흥민 선수도 캔사스시티나 세인루이스에 한 번씩은 옵니다. 그러니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때 가면 얼마나 우리가 태극기 흔들면서 기쁘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홍보 대사 역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이제 뭐 이런 그 세인루이스 아트 뮤지엄에 가서 한복 입고 합창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원수 선생님 모시고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제 아들인데 유준상, 지금 대학생인데 여기서 자라나서 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우리 많은 한국에서 온 자녀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정원수 선생님 딸인데 지금 히크만 하이스쿨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중고 다 다녔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질문 해주시면 또 답할 수 있고요.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바로 온 아이들이 여기서 잘 적응하고 했는지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수 선생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은숙입니다. 저는 지금 뷰라랄프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스페셜 에듀케이션 패라 프로페셔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차 되고 있는데요. 저는 2006년, 그러니까 19년 전에 콜롬비아에 처음 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미국에 산 건 아니고 12년 동안 미국에 살다가 또 한국에 가서 6년 살고 한 2년 반 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말랐어도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오게 됐을 때 저희 아이들이 6학년, 8학년, 10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영어로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 막내는 이제 읽고 쓰기가 안 됐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다시 가자 했을 때 나는 영어로 쓰기 읽기가 안 되는데 이게 미국에 가서 바보 된다, 안 간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남겠다. 그런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왔는데요.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말 재미있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아이들보다 지금 여기 온 친구들이 영어가 조금 떨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온 거 보면 참 대견하고,
그리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뭐 6개월, 길게는 6개월, 8개월 그렇게 지나고 나면 다 좋아질 것이다. 시간이 약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희망적인 얘기 한 말씀 드리자면, 저하고 같은 해에 저희 옆집에 온 가족이 있었어요. 1년으로 안식년 오신 교수님 댁이었는데 3학년, 4학년 아이들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한 2주일은 학교를 잘 가더니 그 다음에는 얘가 뭐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 뭐 머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안 가겠다 막 그래가지고 왜 그러는지 자꾸 얘기를 물어봤더니 나는 점심도 혼자 먹는다. 그네를 밀어주는 친구도 없다. 나 학교 가기 싫다.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도 와서 보니까 내가 어디 식당에 가도 찻집에 가도 오더도 잘 못하고 이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그런 서러운 마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애하고 둘이 껴안고 펑펑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2달쯤 지나니까 애가 너무 학교가 좋다. 너무 재미있다. 그래서 한 6개월 지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이 가족이 너무 애들이 학교를 좋아하니까 나 연장해야겠다. 그래가지고 6개월 더 연장하시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에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고 기다려주는 것만이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아마 아빠, 엄마보다 훨씬 그 영어를 잘해가지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궁금한 것들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답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하고 모레부터 벌써 이제 오픈하우스가 시작이 되죠. 오픈하우스는 한국에서는 학교를 사실 우리가 가면 좀 교실도 좀 볼 수 있고 어느 때나 그럴 수 있는데 미국 학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학교 전체를 오픈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우리는 뭐 1학년 2반, 3학년 4반 뭐 이런 식인데 선생님 이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을 먼저 이제 그 확인하시고 그 반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고 간단한 반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오픈하우스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1년에 3번 룸파티를 초등학교의 경우 룸파티라는 걸 하는데 할로윈 또 크리스마스 발렌타인 이렇게 3번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발런티어를 해주실 학부모님들을 찾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종이에 사인업을 하고 오시면 되는데 뭐 게임을 할 것인가, 뭐 사진을 찍는다던가, 뭐 음식을 기부한다던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파티하는 날 그냥 가는 건 굉장히 실례인 것 같고 내가 그런 파티에 우리 아이가 반에서 어떻게 좀 놀고 있는지 어떤 반인지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보고 싶다 그러시면 거기에 그냥 주스 뭐 케이크 뭐 그런 거 발런티어 그 도네이션 하겠다고 사인업 하고 오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 하실 줄 알고 질문들을 좀 몇 가지 뽑아왔는데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학교를 가는데 우리 아이가 아침은 또 뭘 먹고 가야 되는지, 점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뭐 된장국이라든가 뭐 아침에 미역국이라든가 뭐 김치 그런 것들은 좀 냄새가 나니까 조금 자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래서 시리얼만 먹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점심은 제가 미국 학교를 가보니까 너무 다 좋아요. 너무 시스템도 좋고 환경도 너무 좋은데 점심만큼은 별 5개 못 주겠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도시락을 싸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의 순환이 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거 도시락 메뉴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마다 도시락 싸야 되는 그 어려움이 굉장히 큰데 미국 아이들 보면 굉장히 그 간단하게 싸우긴 해요. 식빵에다 그냥 땅콩잼이나 뭐 그 딸기잼 그런 거 발라오기도 하는데 또 한국 어머니들은 정성이 또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딸아이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이제 김밥을 싸줬더니 그 김밥을 딱 열었을 때 그 김 냄새가 우리는 괜찮은데 그 미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역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애가 이제 뭐 코를 꽉 잡고 이유 뭐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가 아직까지 김밥을 한국 음식을 안 싸갖고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한국 그 음식에 대해서 좀 약간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막내는 삼각김밥 싸주는 거 제일 좋아하고 뭐 김밥 싸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아주 오히려 삼각김밥 뭐 몇 개 싸주면 내가 먹을 틈이 없다. 애들이 다 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삼각김밥 정도는 괜찮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음식은 좀 그 정도 그 김밥까지 싸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침에 간단하게 그 정도 싸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뭐 과일이나 샌드위치 간단하게 그렇게 많이 싸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 중학 지금은 다 줘요. 중학생은 아이패드 받고 고등학교는 노트북 받아요. 초등학생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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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체. 네, 아이패드는 학교에서만 사용을 하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집에는 못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스마트 보드 또 아이패드 수업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초등학교는 A, B, C, D 데이가 있는데 뭐 그 뭐 음악 미술 그리고 그 컴퓨터 수업 그리고 체육 수업 그렇게 있는데 미디어 수업에서 설명을 잘 해주니까 거기만 잘 따라가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스마트폰 미국 아이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초등학생 아이들은 전화기 같은 건 가지고 다니질 않고 한두 명 뭐 그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한국 아이들하고 좀 다른 점이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은 뭐 숙제가 많지는 않지만 숙제를 확인하고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는 거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패밀리 포털 통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초등학생들은 뭐 기본적으로 한
20분, 30분 하루에 그 정도를 투자하면 숙제가 거의 끝날 정도로 숙제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에 따라서 체크를 잘해서 그 무슨 그 선생님들 그 페이스북 그 반을 만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그냥 뭐 그런 코멘트 없이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지각이나 결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도 나온 얘기긴 한데, 뭐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학교 오피스나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설사를 하거나 열이 나거나 그리고 뭐 토하거나 그러면 학교 바로 선생님이 양호실로 보내서 집으로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학교에 올 수가 없어서 길게는 이틀, 3일 동안 학교에 못 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잘 아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아픈데 말도 못한다. 근데 선생님이 그걸 잘 캐치하셔가지고 좀 봐주면 좋은데 아픈데도 막 참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참지 말고 그냥 선생님한테 나 아프다,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다 양호실로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양호실에서 선생님이, 근데 여기는 뭐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타이레놀을 준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을 직접 조제하진 그렇게 직접 주시지는 않고, 너 많이 아파? 너 집에 갈래?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근데 또 양호실에 왔다가 저 안 아파요 그런 아이들은 다시 교실로 보내고, 그러니까 양호실에서 선생님이 그 어머니 부모님께 전화를 직접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데리러 가겠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이제 교실에 가서 가방 꾸려 가지고 오피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부모님 오셔가지고 그 벨 누르고 교실에 그 오피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뭐 내 이름 적고 학생 이름 적고 시간 적고 사유 적고 이렇게 해서 아이 데리고 가면 됩니다. 만약에 뭐 중간에 내가 오전에는 애를 학교를 보내고 오후에 애를 픽업하겠다, 뭐 어디 어포인트먼트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똑같이 선생님한테 미리 이메일을 보내시고, 그리고 오후에 시간 맞춰서 오피스에 가서 사인업하고 애 픽업해 오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예. 네, 여기는 한국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것 같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간단하게 드리는데, 여기도 우리나라는 5월 15일 그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이 8월이니까 이제 내년이네요. 근데 저는 좀 추천하는 게 선생님 한 50불 이하는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고맙게 받는다. 그리고 기프트 카드 굉장히 선호한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뭐 바디 용품이나 그런 거 되게 많이, 뭐 캔들이나 그런 거 되게 많이 받는데 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향을 주셨어 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기프트 카드가 제일 좋다. 뭐 스타벅스, 뭐 파네라 그런 카드들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줄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빨리 주는 게, 내년 5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주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컨퍼런스 학기 끝나면 크리스마스니까 네, 그때 네. 많이 선물하니까 그때 네. 주시면 좋을. 컨퍼런스 때 이제 선생님 그때 주시면 허그해 주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리고 시험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초등학생들은 뭐 거의 그냥 맵 테스트 1년에 한 분기에 한 번씩 보는 것 같고, 중학생 때부터는 조금 빈번하게 퀴즈 뭐 간단하게 그런 것들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는 선에서. 네.
그리고 급식비는 그 만약에 이제 내가 급식을 먹겠다, 도시락 급식 그 메뉴가 한 달치가 계속 나와요. 그 웹사이트 보면.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이제 화요일 날 그 치킨이 나오는데 그건 애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요일 날은 뭐 도시락 급식 먹고 무슨 언제는 도시락 싸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급식을 그러면 어떻게 급식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다 지금 온라인으로 다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하려면 내가 10불을 애들을 하든 또 뭐 100불을 세이브를 하든 피가 붙더라고요. 한 2.5불 그게 붙는데 그냥 우리 아이통에서 그 이제 급식 먹을 때 다 그 급식실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번호 자기 스튜던트 넘버 누르고 먹는데 그분한테 드리면 바로 거기에서 그 플러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 편에 우리 애가 좀 꼼꼼하다 그러면 아이 편에 보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간식은 간식 시간이 따로 있어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한 반에 뭐 한 20명이다 그러면 한 달치를 그냥 20명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져오게 하는데 이제 여기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 보니까 알러지들이 뭐 토마토 알러지, 뭐 피넛 알러지, 뭐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선생님들이 다 노티스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달치를 한꺼번에 갖다 주는 반도 있고 사실 이렇게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거든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자기가 선호하는 간식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스낵을 가져간다거나 과일을 가져간다거나 뭐 조그만 빵 가져간다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식 시간이 있으니까 꼭 간식을 챙겨주는 게 좋다. 예. 네, 네, 네. 스쿨 서플라이요. 네, 예, 네, 네, 네. 보통 내가 가지고 간다고 해서 나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다 같이 쓰거든요. 곳곳에 뭐 한 서너 개 내놓고 쓰니까 작은 거보다는 큰 거를 준비해 주시는 게 선생님한테는 예, 편합니다. 그래서 스쿨 서플라이는 우리 가방도 무겁고 첫날 너무 무겁다 그러면 한 첫날 다 보낼 필요는 없고요. 뭐 일주일 안에 조금씩 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그냥 뭐 월마 봉지에 넣어가지고 보내시면 되고. 네네 이름은 특별히 안 적어도 됩니다. 다 같이 공용으로 쓰니까. 네. 학용품은 뭐 지우개, 뭐 연필, 뭐 그런 것들은 초등학생들은 자기 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연필 케이스 해가지고 플라스틱 넓다란 거기에다 넣어서 쓰긴 하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쓰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근데 미국 애들은 이름은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거고 중학생들은 자기 교실이 없고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다 챙기는 거고 예. 예. 네. 예. 네. 네. 음, 네. 그 중학생부터는 이제 8교시가 되는데 그 국어, 그러니까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그냥 기본으로 네 과목은 깔고 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시간은 자습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냥 자습하는 시간이고 그러면 두 과목은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서 듣는 건데 뭐 컴퓨터를 듣느냐, 뭐 목공 수업을 듣느냐, 뭐 그런 건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아마 이미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특별히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좀 바꿀 수는 있어요. 한 2주 안에. 그러니까 바꾸면 되고, 저는 이제 중학교에서는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이제 2년 오셨으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1년이면 악기 수업을 하나를 하는 게 정말 너무 좋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이 지금 색소폰하고 플룻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 악기 수업을 하면서 좋은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다. 수업 시간에는 사실 그냥 일반 수업 시간에는 애들하고 말할 시간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학교는 그 쉬는 시간이 10분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동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5분, 3분 안에 교실을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막 짐 싸가지고 또 지각하면 선생님 뭐 노란 딱지 주고 막 그러니까 얘기할 시간이 거의 없는데, 악기 수업에서는 무슨 공연도, 학교에서 하는 공연도 많고 또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6학년으로 가시든 7학년, 8학년이든 악기 수업은 꼭 하시라. 이건 강력하게 제가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애들은 운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7학년부터 이제 운동 수업을 하는, 운동 그 방과후로 하는데 이제 많이 하는 종목이 달리기, 트랙이라고 그래서 달리기 많이 하는데, 우리는 조금 달리기 하면 좀 너무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저희 아이가 7학년 때 너 운동 뭐 하나 해야 된다, 가라.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스미스턴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200명 정도 되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7학년하고 8학년, 그러니까 400명 애들 중에 150명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많으니까 너네 엄마가 뭐 사준다고 했다거나 친구가 가자고 한 애들은 다 가라.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운동을 하나 하면, 운동하면서 또 애들이 굉장히 많이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옆집에 왔다는 그 초등학생 그 친구도 학교를 좋아하게 된 게 뭐 농구하고 또 수영하고 뭐 심지어는 레슬링까지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친구들하고 너무 많이 친해졌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한다. 네. 예,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제가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다양한 그 학교 외에 소셜 클럽들이 있고, 뭐 콜롬비아 사커 클럽, 콜롬비아 스임 클럽, 콜롬비아 베이스 클럽 다 또 그 시즌별로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웹사이트 찾아가셔서 사인업 하실, 그러니까 기간이 또 있습니다. 바스켓볼 클럽 다 기간대에 신청하시고, 혹시라도 미스해서, 아니면 보통 이제 바스켓볼 클럽은 10월에 신청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준비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다른 일반 그 사설 클럽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인업해서 한 2달 정도 연습하고 있다가 사인업할 때 사인업하면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클럽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또 1년 동안 쭉 하는 건 아니고 한 학기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미스턴 같은 경우는 배구 있고, 그리고 이제 남녀 같이 할 수 있는 달리기, 뭐 크로스 컨트리, 농구,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애들이 좀 어렸을 때부터 미국 애들은 많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농구나 배구를 하기에는 살짝 이제 시작하기는 조금 그냥 그렇기는 하죠. 근데 저는 체력 단련만 해도 좋으니까 달리기 하는 거 좋다, 트랙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 악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인데 7학년 됐을 때 너도 악기 좀 하나 해야지, 미국에 왔는데. 그랬더니 나는 악기 뭐 할 줄 모르고 재미도 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뭐 하나 해라. 그래서 야, 그럼 뭐 그냥 리코더, 그냥 한국에서 불던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되게 못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그 색소폰이 그 비슷하대요, 운지법이.
그래서 색소폰을 하게 됐는데 7학년 그것도 한 10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러면 너 7학년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너 그래도 튜터는 좀 받고 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사실 색소폰을 튜터로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또 비용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1시간 하면 뭐 한 60불? 뭐 그 정도 하니까. 그래서 야, 유튜브 봐라. 유튜브 보면 국가대표 선생님들이 다 나와 있다. 그래가지고 막 강조하고 좀 너 잘하면 좀 또 뭐 해주겠다 뭐 그랬더니 얘가 유튜브 보면서 하루에 2시간씩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되게 잘 맞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학기 끝날 때 연주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가가지고 공연 보고 또 막 박수 받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서 지금 2년 반이 흘렀고 얘가 시작한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가면 뭐 1등 밴드 뭐 4등 밴드까지 있는데 프레시맨으로서는 1등 밴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되게 좋아하게 됐고 하면서 되게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중학생부터는 악기 수업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에 주로 이루어지는지? 운동은 이제 방과 후 과목, 방과 후여서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업이 2시 반에 끝나니까 한 3시 반, 뭐 3시 그때부터 시작은 하는 것 같아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근데 뭐 농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또 남자애들은 풋볼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즌별로 한 학기씩. 예, 그렇게. 되면 혹시 차량 운행은 하교 때 차량 운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다른 아이들도 있잖아요. 스쿨버스는 그냥 일과를 끝나는 시간에 딱 한 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무슨 방과후 활동을 한다 이럴 때는 다 부모님들이 픽업하고 드랍하고, 그래서 미국 엄마들 다 라이드 인생이라고 그런 말이 아마 이제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뭐 하나 시키려면 데려다 줘야 되고 데려와야 되고 너무 길에서 쓰는 시간이 많은데, 그나마 콜롬비아는 차도 뭐 트래픽도 없고 또 조금씩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예. 방과 후에 시간에 이제 체육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제 부모님이 데리러 가야 되는 네, 그렇죠. 네, 부모님이 라이드 픽업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린하고 스티븐이 우리 친구들은 내일 모레 다 이제 학생들 언니 오빠들이 또 누나 형이 다 좀 더 설명해 주겠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그 어떤 친구들이 한국에서 온 어떤 친구들이 잘 어떻게 해야 적응했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친구들을 봤을 텐데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하니까 잘 적응하더라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한 2년 반 정도 이제 온 지 다시 됐는데,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랑도 친하게 지내는데 보면 항상 좀 먼저 다가가는 애들, 한국 애들이어도 영어 못하더라도 그냥 먼저 그냥 좀 자신감 있게 먼저 다가가는 애들이 항상 더 영어도 빨리 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먼저 다가가라. 예. 자 우리 스티븐 여기서 초중고 다 다녔으니까 어떤 친구들이 잘 적응? 네, 저도 동의해요. 그 먼저 다가가는 친구들이랑 뭐 특히 남자애들은 운동을 같이 하면 진짜 친해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뭐 농구나 축구나 특히 미국 애들은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남자애들은 친해지려면 친구들 쉽게 사귀려면 운동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났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저희 큰애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고요. 두 아이는 지금 히크만 고등학교 가는데
제가 여기에서 초중고를 다 보내보니까 이제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비지팅으로 오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고, 그래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아이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다들 하는 말처럼 정말 시간이 약이다. 기다려주는 게 한 3개월 정도는 좀 조용히 지켜봐주고, 그게 가장 그냥 정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냥 지켜봐 주시라. 그리고 궁금한 점들은 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제가 언제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